다음에 내용에서 보시면요. 내용에서 그 정도 정리해 봤고요. 그러면 그림책에 32페이지 정 가운데 봐보세요. 그림책에 32페이지 정 가운데. 그럼 나와 있죠? 허가 대상이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뭐라고 돼 있어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그 다음에 토지용질 변경 있고 기획의 경작을 위한 토지용질 변경 허가 안 받지만 별 20개 다음의 경작은 허가 받아라. 보이죠? 그래서 인접토지 관계배수 영향을 준다. 오염으로 있는 토사 사용에 성토한다. 지목을 변경한다. 하지만 전답사인 허가받지 않는다. 그리고 옹벽 설치를 한다거나 2m 이상의 절토, 성토를 수반한다면 허가받는 경작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옹벽은 건물 지을 때 옹벽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작을 위한 토지용질 변경으로 옹벽을 얘기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오해하지 말고. 그 다음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면 허가 안 받는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토속 채취는 형질 변경 목적이면 허가 안 받는 거고 토속 자체가 목적인 거죠. 그리고 토지 분할은 좌측에 주상공록기 60, 150, 150, 260의 미만이면 허가를 받아라. 미만 밑에 써봐. 이상이면 허가 X. 그 미만이란 말 바로 밑에 파란 색깔. 이상은 허가 X.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면 허가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상은 허가 X라고 써놓으시면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정 가운데, 정 가운데. 아유, 여기 미만 바로. 거기 쓰면 안 돼. 봐봐. 그래서 보시면 32 정가.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봐봐요. 그래서 미만이면 허가, 이상이면 뭐하죠? 허가 안 받는 거. 그러니까 왼쪽 밑에의 형질 변경 규모랑 혼동하면 안 돼. 형질 변경 규모는 미만이면 허가, 이상이면 심의 거쳐 허가지. 정 가운데 파란 색깔 토지 분할은 미만이면 허가, 이상이면 허가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 밑에 있는 형질 변경하는 거하고 가운데 중간에 바로 되어 있는 토지 분할은 다른 내용이야. 내 말 이해하시겠죠? 토지 분할은 넓게 자르면 허가 안 받는 거야. 왼쪽 밑에 형질 변경과 오해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 얘기. 그리고 정 가운데 물건 적치 어디서? 녹관자에서. 시작. 녹관자에서 1개월 이상 물건 적치 허가 받아라. 농림지역은 허가사항이 아니다. 이해가셨죠? 그 얘기. 그리고 바로 위에 토지 분할은 건축물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고 했고 공공이면 허가 안 받는다고 했고 이해가시겠죠? 됐습니다. 아까 대표적으로 뭐였지?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로 하기 위한 분할, 뭐 국유지에 대한 분할, 이런 공공의 목적이 허가 안 받는 거. 알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공공 X야.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가운데 밑에 경미한 변경으로 허가 안 받아. 하지만 통지는 해야 돼. 뭐야? 사업기간 단축. 그 다음에 면적 5% 범위의 축소.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등 별경으로 불가피한 변경, 허용오차 반영,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 신고. 가운데 맨 밑에 재해복구 전환수습이면 응급조처가 안 받고 1개월 내 신고하고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렇죠. 요약집 보고 왔더니 그래도 읽혀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필요할 때 조금씩만 부기하시면 돼. 그렇죠. 처음에만 좀 어려울 뿐이지. 사실 이 허가 대상만 얘기해도요 1시간은 걸려요. 내용이 굉장히 많아. 근데 그 어려운 건 못 맞춰요. 이 정도 나왔던 거 아시면 웬만한 건 건집니다. 그렇죠. 전 아무래도 경작으로서 허가받는 경작 이게 나와야 한다고 봐. 이거 안 내면 진짜 너무 정말 너무 근무태만이야. 그렇죠? 여러분 이거 내야 돼 이거. 그렇죠? 그 얘기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시행자 및 관리청 의견을 청취해 허가 내주려면 그리고 협의도 하고 심의도 거쳐. 하지만 심의는 분물은 심의 없어. 준공검사도 없지만 분물은 뭐다? 심의 안 받아. 건토토에 대한 부분의 심의를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아까 형질 변경과 토속 채취는 그래프 그려줬지. 그에 대한 따라서 심의를 받는 거야. 하지만 이미 심의 거친 경우라면 또 심의는 필요 없어. 오른쪽 밑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 지역, 성장관리 계획 수립한 지역이면 따로 심의받지 않고도 뭐다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33 왼쪽 위에 봅시다. 에버바리 허가 기준. 봐봐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개발 행위를 허가한다면
개발행위를 허가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에 맞아야만 허가를 내주겠느냐. 한마디로 난개발의 염려가 없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 같은 걸 짓는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행위를 하는데 요 갑이란 자가 도로 같은 것도 안 만들고 나무도 안 심고 하면서 자기의 개발행위만 하려고 한다, 이러면 허가를 안 내준다는 얘기예요. 그 허가 기준도 요번에 개정된 게 좀 있어서 프린트 붙여놓으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요 33페이지 왼쪽 끝에가 근자의 학원을 오신 분들은 고쳐져 있을 거야. 2세니까 책이. 근데 처음에 오신 분들은 1수여라 안 고쳐져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프린트를 붙여놔야 돼. 그렇죠? 일단은 이 부분 요약집 좀 봐보세요. 66페이지 왼쪽 끝에 좀 봅시다. 66 왼쪽 끝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라고 나옵니다. 에버바리 개발행위 허가 기준. 일단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 절대로 자금 조달 계획, 시작. 자금 조달 계획. 이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부분은 허가 기준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작년 문제였어요. 근데 이 부분이 바로 또 3년 전에 평가사 문제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 중개사 문제 내시는 분들이 평가사 문제를 본다는 근거가 바로 이게 보고 쓸만한 걸 골라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게 평가사 문제를 잘 확인해주고 검토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어느 정도 또라이 문제 예측이 가능해요. 이해가셨죠? 확인하시고요. 그럼 일단 자금 조달 계획은 허가 기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첫 번째 뭐라고 나와요? 용도 지역별로 뭐다? 규모 등에 적합해야 한다. 우리 아까 그림책의 32 왼쪽 밑에 봤던 그 규모 얘기하는 거야. 그럼 봐봐, 요약집에. 일단 주상공은 113인데 요약집. 1만인 것만 얘기하면 주상 자생 1이지. 주상 자생 1.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1만. 요약집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3만은 공관농 3. 시작. 공관농 3. 요약집 보시면 공업 3만, 관리면 3만, 농림이면 3만. 공관농 3. 나머지는 다 뭐야? 보존녹지 5천, 자연환경 보존지 5천. 이게 3단계로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주상 자생 1, 공관농 3, 공관농 3. 시작. 주상 자생 1, 공관농 3.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럴 때 요약지에 보시면 형질 변경에서 뭐라고 나와요? 옆에 미만이면 허가, 이상이면 심의 거쳐 허가. 주상공도 형광펜 이상이면 심의 거쳐 허가. 하단 부분에 녹관농자도 이상이면 심의 거쳐 허가 써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의심이 들죠. 쌤, 녹관농자는 미만일 때도 심의 허가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또 단서가 생겼어. 근데 녹관농자일 때는 환경적인 위해가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뭐가 된다? 미만이어도 심의를 거치는 지문이 개정이 됐어, 사실은요. 그리고 나서 뭐 자연취락이니 개발재능이니 기반시설 부담금은 빼줄게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까지 나오면 못 맞춰요. 그냥 이상일 때가 심의 거쳐 허가인 거에 정설이구나. 이렇게만 일단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토속 채취는 얼마? 아까 그래프 기억나요?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이면 심의 거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해당 내용 부분에서 50만 미만이고 50만 이상 100만 미만이면 뭐가 되어진다? 시도대도시. 100만 이상이면 중앙. 아까 그래프 그려드렸었죠. 알겠습니까?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위에 요약집 니은번 심의 제외 사항이 보일 거예요. 심의 제외. B번 지구단위 계획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한 지역. 시작. 지구단위 계획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한 지역이면 이미 심의 거쳤으니 또 심의할 필요 없다. 시작. 이미 심의 거쳤으니 또 심의할 필요 없다. 전 요번에 왠지 모르게 심의가 많이 쫄려요. 심의가 어쨌든 나오지 싶어. 규모를 물어보건 심의의 규모를 물어보건 심의를 제외하건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을 잘 관심을 가져놓으세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오늘 배우고 있는 이 개발행위가 몇 문제 나오는 줄 알아요? 4문제예요. 많이 늘었어. 작년도에는 거의 5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개발행위 허가를 요번 타임은 좀 하루 좀 종일 얘기할 거야. 오늘 개발법 안 들어갑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번은 개발행위 허가 좀 샅샅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조율을 해요. 매번 샅샅이 볼 수는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요걸 좀 볼 겁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도시관리계획이 만들어져 있다면 도시관리계획에 어긋나면 안 되고, 그리고 어디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것에 어긋나도 안 된다. 성장관리계획. 그럼 도시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에 적합해야만 허가를 내주겠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물어보러 오시는 분이 있다. 선생님,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는 거 아니라면서요. 아니야. 만들어진 도시관리계획에 어긋나면 안 되지. 만약에 봐봐.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된 게 요 토지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었어요.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정해진 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었다고. 근데 갑이란 자가 아파트를 짓게 되는 거야.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도시관리 계획으로 허가한단 말이 아니라 만들어진 도시관리 계획에 어긋나면 허가할 수 없다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해가십니까? 오해하지 말고. 그리고 성장관리 계획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 높이, 환경관리, 경관계획. 시작. 이따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넣어 만든 성장관리 계획에 맞아야만 갑에게 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나오죠? 당연히 봐봐. 얘들한테 허가를 내준다면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면 허가할 수 없는 거야. 뭐라고? 당해 사업에 지장을 준다면 허가할 수 없지.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아무리 개발사업 부지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줘도 요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는 거고, 정비사업 부지에서 정비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한다고 했을 때도 당연히 그 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세 번째,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시작.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그럼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네 번째, 주변의 환경, 경관, 시작. 주변의 환경, 경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라. 시작.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라. 그럼 그거 아세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면 우리도 여기 뭐 조금만 나가면 그런데 내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내 토지 위에다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내 토지 뒤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내자로. 첩첩산중이라고 하죠. 맞췄어요. 누구?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이런데 밤에 뭐 나오죠? 귀신 없고요. 멧돼지 나와요.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저기 뭐가 된다? 지평선 끝까지 논밭이에요. 지평선 끝까지. 내 토지만 아파트를 짓는 거야. 아주 조화가 잘 되죠. 그렇죠. 산이고 지평선 끝까지 논밭인데 GS 자이 아파트 짓고, 그렇죠. 그리고 뭐가 돼? 문 열면 장화 신고 삽 들고 농부 나오고. 아주 이상해. 이거 안 맞아.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뤄라. 시작.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뤄라. 다섯 번째,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 계획. 시작.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 계획, 이런 거에 타당하다면 허가를 내주겠다. 이게 다섯 가지가 바로 뭐다?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인 겁니다. 하지만 자금 조달 계획은 허가 기준과 관련이 없는 거니까 그 부분들은 함께 좀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개발행위가 제일 어려운 게 심의 부분이에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규모랑 등등 외우는 게 어려운데 오늘 말한 그 정도만 아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요. 아셨죠? 그런데 봐봐요. 오른쪽 밑에 별 20개 성장관리 계획 등이라고 보일 겁니다. 성장관리 계획 등. 시작. 이건 뭐 100%죠.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만 성장관리 계획 등을 만들려면 우리 용도 지역을 봐봐. 다시 세 가지로 분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시가와 용도, 주상공. 시작. 시가와 용도, 주상공. 유보 용도 좀 외워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똑바로 얘기해.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근데 생산관리가 유보야. 생산녹지는 보존이거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생산 관리가 유보 용도고 생산 녹지가 보존 용도야. 근데 이게 되게 헷갈려요. 근데 어떤 분이 물어보대요. 선생님, 혹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생산 녹지가 유보 아닐까요?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이거 정할 때 실제 조사를 했대. 어디서 개발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지. 생산 녹지보다 생산 관리에 더 많이 이루어지더래요.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생산관리를 유보용도로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니까 유보용도 혼동하시면 안 돼. 허가의 기준을 뭐다?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고, 나머지가 뭐야? 보존용도인데 허가의 기준을 강화한다고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럼 물어볼게요.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오, 계획관리는 유보용도니까. 생산 녹지 지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X. 생산 녹지는 보존 용도라 강화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되게 유치한 것 같지만 은근히 지문을 또 만들면 이런 썩을 이러면서 신경질이 나요. 여러분 시험 볼 때 가장 화나는 게 뭔 줄 알아요? 이 부분을 나온다고 분명히 똥대가 말을 했고 문제가 나왔어. 근데 여기서 뭐를 주의하라 했는데 크게 기억이 안 나. 그게 답인데 와 미쳐버리는 거야 아주 그냥. 그런 일이 많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자꾸 얘기하지 빈출 정확히 반복. 이것만이 살 길이야. 그러니까 유튜브 많이 봐. 알았죠? 다 봐. 다도 해도 2시간 반도 안 걸려. 그렇죠? 다 봐도. 그러면 어쨌든 듣는 거 듣잖아. 시간은 지나가니까 어차피. 혼자 보려면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합시다. 됐고요. 그걸 누가 아이디어를 주더라고. 카페에 글을 남겼어. 그것만 모아놓은 강의는 없나요? 그래? 오 알았어. 알려줄게. 그래서 한 거라니까. 그 제의한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하세요. 어쨌건 그 정도. 다음 페이지 볼게요. 68페이지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2번 별 20개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입니다. 일단 나와 있듯이 성장관리계획을 만드는 거는 봐봐요. 구역을 지정코자 할 때에는 성장관리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시작. 구역을 지정코자 할 때에는 계획을 만든다. 시작. 구역을 지정코자 할 때에는 계획을 만든다. 이게 성장관리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하는 거야. 맞아. 어저께도 어떤 분이 인스타로 밤에 1시 반에 질문이 올라왔어. 밤에 1시 반에. 내가 성실히 답변해줬어. 그래도 봐봐. 근데 문제는 항상 물어보는 게 쌤, 계획이 먼저예요? 구역이 먼저예요? 구역이 먼저예요? 계획이 먼저예요? 한참 싸웠대 스터디방에서. 뭘 싸워 쓸데없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조문마다 계획을 먼저 만드는 게 있고 구역을 먼저 정하는 게 있어요. 근데 뭐라고 이해하면 좋으냐면 구역을 먼저 정하는 경우는 지역적인 범주를 잡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구역 먼저 잡고 나중에 계획을 만드는 거야. 대표적인 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야. 그렇죠? 하지만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구역을 정하고자 한다면 계획을 먼저 만들게 돼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신중하자는 얘기예요. 계획을 먼저 만드는 얘기는. 그러면 입법자의 취지가 뭐죠? 섹터를 잡아 신속하게 먼저 할 거면 구역 먼저 잡아주는 거고, 입법자의 취지가 좀 더 착오 없이 하자고 하면 계획을 먼저 만드는 거야. 그 차이일 뿐인 거니까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 정해진 대로만 아시면 되는 거야 그냥. 언더스탠드 하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구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계획을 만들어라 이 얘기야. 그럼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 계획을 만들어야 하는 거니까 당연히 계획이 먼저지. 언더스탠드 합니까? 됐죠? 그러면 봐요. 왼쪽이 그래서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정할 때는 의견 청취하고 시작. 의견 청취하고 협의심의 거쳐. 의협심을 거쳐서 해당 내용 부분의 구역을 정한다. 됐죠? 그래 첫 번째 봅시다. 의. 요번에 이거 의도 중요합니다. 성장관리 계획이란
형편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한 번 더. 성장관리계획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해가셨죠?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을 먼저 만들어서 나중에 구역을 정하는 경우는 구역 실효 조문이 없어요. 왜? 구역이 뒤니까.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처럼 구역이 앞에 오잖아. 그러면 계획이 뒤에 나오니까 3년 내 지구단위 계획 없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실효하잖아. 그런 지문과도 연결되는 거야, 사실 이게. 따지고 본다면. 그죠? 그 얘기들. 그리고 밑에 봐봐. 계획 수립 별표. 특광, 특시, 특도, 시군수는 끊어주고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이잖아. 지정할 때에는이니까 구조상 성장관리 계획이 먼저인 거야. 그렇죠? 그러면 형합해 봐봐. 다음의 사항 중 시작. 다음의 사항 중 성장관리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 말은 다음의 사항 중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거기 A, B, C, D는 반드시 포함인 걸까? 아니면 필요할 때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필요할 때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 해석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 그렇죠? 원래 A, B는 반드시 포함한다는 조문이 있었거든. 근데 이게 1월 10일 날 개정되어지면서 다음의 사항 중 성장관리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럼 다음의 사항 중이니까 그 어느 것도 필요할 때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지. 다 무조건 포함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지. 이게 좀 바뀌었어, 해석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봐봐. 그 내용 중 포함할 수 있는 것들은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그 다음에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 높이, 환경관리, 경관계획 이런 것들에 필요한 사항 중 포함해서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얘기야. 이해가셨죠? 그러면 일단 작년 문제 이거였거든. 기반시설 배치 규모는 성장관리 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나와서 원래 X였어. 근데 이게 지금 바뀐 것에 의하면 X가 아니지. 그래서 내가 이따 오후에 할 건데 기출 내가 바꿔놨어. 뭐라고? 포함할 수 없다고 냈어 내가. 그래야 틀린 게 되니까. 이해갑니까? 해석이 좀 바뀌었어. 그거 오해하지 말고. 그래서 앞에 지구단위 계획과는 좀 달라. 지금은 다음의 사항 중 당의 성장관리 계획국에 필요하다면 포함해 수립해야 한다지 다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거 외워줘. 그리고 오해 말고 뭐가 없어? 써봐봐. 건축선 계획은 없지. 시작. 건축선 계획은 없어. 이거는 지구단위 계획이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건축선 계획은 여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쓰라고 하지 않아도 쓸 건 써야지. 그렇죠? 그 얘기. 그리고 해당 내용을 봐봐요. 그러면 건폐율과 용적률은 얼마나 완화해 줄래? 시작. 건폐율과 용적률은 얼마나 완화해 줄래? 봐봐요. 그럼 건폐율은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한다면 작년 문제 50%까지. 뭐라고요? 건폐율은 계획관리 지역이면 얼마? 50%까지. 작년 문제였어요, 이게. 30일에. 그죠?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의 용적률은 125%까지. 아마 요게 31이었으니까 32회 때 125% 물어보지 않겠어? 100%지 뭐 이거. 그렇죠. 그리고 해당 내용 나머지 뭐냐면 해당 내용에서 생산관리라든가 뭐라고요? 생산관리라든가 해당 내용의 농림지역. 원래는 농림지역이 없었거든. 농림지역도 추가됐어. 생산관리지역이라든가 농림지역이라든가 그리고 대통령령 정하는 녹지지역인데 아마 자연녹지일 거야. 아직은 제가 빵꾸 해놨죠? 왜냐면은 확정이 안 됐어. 7월 13일 날 돼봐야 알아. 근데 아마 자연녹지일 거야. 원래 자연녹지였으니까. 봐봐야 알지만. 농림지역이 추가됐습니다. 그렇죠? 생산관리, 농림, 자연녹지 지역이면 건폐율이 원래 20%밖에 안 되지만 얼마까지? 30%까지는 건폐율을 완화해 줄게. 왜? 성장관리 계획에 맞게 얘가 개발행위 하고 있으니까.
도로등 만들고 인센티브 주는 거야. 요즘에 인센티브 안 주면 다 뭐라고 해서 안 돼요. 말을 안 들어. 요즘 벌금 부과한다 하더라도 깜빵 가고 말지 뭐 하지 말 안 들어.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하지만 생산관리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용적률 특례는 따로 없습니다. 뭐라고요? 용적률 특례는 따로 없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정도 확인해 보고요. 꼭 완화 내용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역 정합시다. 그럼 구역은 어디?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존 용도 중에서 앞으로 개발행위가 생길 개연성 높은 동네 유보 용도와 보존 용도. 주상공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어디? 녹관 농자. 뭐 말해? 녹관 농자. 그러면 특광, 특시, 특도, 시군수는 형편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녹관농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전부 일부의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모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기흥, 니은, 디귿을 묶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니은번이야. 시가화가 향후 시가화가 예상된다 이 얘기야. 그러면 요 녹관농자 일대가 나중에 시가화 예상되니까 그 말은 개발행위가 많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겠지. 녹관농자로서. 또 뭐 나머지도 같은 맥락이야. 뭐 기읍번에 개발 수요가 많다. 디귿번에 주변 지역과 연계가 필요하다. 리을번 도제쫄 뭐 행위전이 완화가 된다. 이러면 아무래도 뭐야? 녹관농자가 개발이 집중되겠지. 이건 외우는 게 아니야. 느끼면 돼. 아, 개발이 앞으로 많이 될 녹관농자구나. 그러면 성장관리 계획구역 정해야 되겠네. 그럼 정할 때 성장관리 계획 만들어서 난개발 막아야 되고. 내 말 때 되겠죠? 시스템이야, 시스템. 그러면 이 절차를 밟을 때 바로 밑에 의견 청취 협의 심의를 거친다고 나오거든? 근데 여기서 의견 청취와 관련된 부분에 중요한 게 있어. 주민의 의견 청취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개발행위 관련된 부분에서 주민의 의견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정할 때 주민 의견 청취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주민에 대한 부분은 기억나요? 뒤에 가면 나오지만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성장관리 계획 나올 때 여기에 주민이 있다고 했지? 기성이면 주민이지. 시작. 기성이면 주민이지. 그래서 기성이면 주민이다.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성장관리계획 두 군데만 주민의 의견이 언급이 돼 있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드렸었어요. 하지만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민이 없다고 했었죠. 그렇죠? 여러 번 나왔던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거기는 성장관리계획에 주민 의견이 있구나. 그것만 기억해 일단. 막 모르는 표현 짓지 말고 일단은 성장관리 계획에 주민 의견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을 땐 지방의회는 60일 이내에 의견을 내줘야 됩니다. 뭐라고요? 지방의회 의견을 들을 때 의회는 60일 이내에 의견을 내줘라. 또 그 밑에 협의한다면 협의 요청 받은 관계행정기관장은 30일 이내 협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지방의회 의견 청취 60일 내, 협의는 30일 내. 혹시 모르니까 조금만 부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성장관리 계획과 성장관리 계획 구역입니다. 그렇죠? 요번에 운 좋으면 두 문제를 관여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자세한 시행령은 7월 13일 나올 겁니다. 자, 여러 번 예고했듯이 7월 달에는 아마 여러 장의 개정 프린트를 드릴 겁니다. 필요한 게 있다면 다시 프린트를 드릴 거야 또 그때 가서. 그렇죠? 그럼 그때 7월 달 개정이 거의 마지막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7월 달 개정이 거의. 그렇죠? 지금 또 많이 무서우니까 두 팔 좀 들어보세요. 목 좀 돌리고. 뭐라고? 가발? 괜찮아요. 가발 빼도 돼요. 목 좀 돌리고. 봐봐. 6월 달이에요. 몇 월 달? 6월 달. 정말 6월이 정말 마지막 달이야. 뭐 할 수 있는? 공부할 여유가 있는 마지막 달. 이제 7월 안 줘도 돼요. 7월 달부터는 뭐다? 예. 이 가발이 이게 핀이 없어. 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6월 달에 공부를 자습을 안 해놓으면 7월부터는 쫓아오다가 숨차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정말 사활을 걸어야 돼. 지금 놀 때가 아니야. 6월은 정말 식음을 전폐한 공부를 해야 돼. 올해 시험 붙고 싶으면 6월 정말 열심히 해줘야 돼. 그래야 7월부터 여러 가지 특강이나 수업을 따라갈 때 따라올 여유가 생겨요. 근데 지금 어영부영 해보고 그날 수업 소화도 안 하고 한 다음에 더 나가야 될 판인데 안 하면 큰일 나요. 6월이 마지막이에요. 꼭 명심하셔야 돼. 그러면 4번 좀 봐봅시다. 4번 1일문제 4번 국토기획법령상 특별시에서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라고 나와요. 절차 등에 관한 설명 1번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제가 32페이지 그림책 오른쪽 맨 위에서 얘기했었죠. 32페이지 그림책 오른쪽 맨 위에서 얘기했었죠. 됐죠? 그 얘기. 2번 지구단위 계획,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한 적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는 심의 거치지 않아요. 32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얘기했습니다. 32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심의 안 받는 경우. 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성장관리 계획 수립할 때 이미 다 심의 거친 거거든. 규모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답은 2번. 심의 거치지 않습니다. 3번 계획관리지역은 유보용도 지역으로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강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오케이. 32 왼쪽 맨 밑에 보면 유보용도의 계획관리가 보일 거예요. 유보용도 중 계획관리. 허가 기준을 강화, 완화하는 거죠. 이게 실제 기출은 자연녹지라고 나왔었어요, 옛날에. 어쨌건 지금도 맞는 거지. 유보용도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특별시장은 허가 신청자 의견을 들어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다. 33 오른쪽 맨 위에 있죠. 조건부 허가. 33 오른쪽 맨 위에 조건부 허가. 보입니까? 이건 매번 하는 얘기예요. 조건부 할 때 여기는 허가 신청자 의견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리고 이행보증금 나오고 이행보증금 공공일 땐 예치하게 할 수 없는 거고, 원상회복 명령할 수 있는데 안 들어먹으면 행정대집행하는 거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도시계획설 사업과 일치합니다. 다만 여기는 조건부에 허가 신청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여기는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건 붙일 때 허가 신청자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주민이 알고 있다 볼 수가 없어요, 여기는요. 그렇죠? 그거 이해하시고. 게다가 준공검사는 언제 안 받죠? 33 오른쪽 맨 끝에 분물은 준공검사 없다. 33 오른쪽 맨 끝에 분물은 준공검사 없다.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는 준공검사 안 받습니다. 그러면 4번에 5번 개발행위자가 물건 적치 행위의 개발행위를 마치면 특별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지. 조선말은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와리 바뀌거든. 그래서 주의하시면 되죠. 그리고 33 오른쪽 끝에 써 있죠. 건축물, 건축 등은 건축법의 사용 승인을 받으면 준공검사까지 간주한다고 제가 아까 앞에서 같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분물은 준공검사 없고 심의도 없다고 설명을 드렸었고. 알겠습니까? 이 문제도 아주 괜찮네요. 5번 봅시다. 별표. 국토계획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과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으로 뭐하죠? 틀린 것은 이해갑니까? 그 정도 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기획법 물어봤고, 그리고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을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답은 5번이지. 사실은 기획법만 알아도 답은 5번이야. 공부하려고 준 거야. 주상공록의 향후 시가와 예상지역 등이죠. 그러니까 5번의 공업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과는 거리가 멀고요. 그리고 나머지 성장관리계획 내용의 건축성 계획은 아까 없다고 했잖아요.
건축성 계획은 어디? 지구 단위 계획엔 들어가 있어도 여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과 비슷하지만 좀 이게 좁아, 내용 자체가 지구 단위 계획보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답은 몇 번? 5번. 6번도 완전 별표입니다. 이번 시험 또 나올 거예요. 국토계획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옳은 것은 기억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이면 50%. 이거 엊그제 모의고사에도 나왔죠. 내가 뭐래? 니은반 생산관리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이면 건폐율 30% 이하. 디귿번 계획관리지역 용적률은 125%. 이해갑니까? 답은 1번. 어쨌건 뭐라도 이건 나와야 됩니다. 기읍번이 작년 기출이었으니까 니은 디귿에 요번에 다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 정도 내용들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요, 그림책의 33페이지 왼쪽 위에 좀 봅시다. 그러면 그림책 33 왼쪽 위에 허가 기준 나와 있죠. 자금 조달 계획은 기준이 아니라고 했고, 또 1번 기준은 용도지역별 규모에 적합해라. 2번 도시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에 뭐하라 적합해라. 그리고 기획 성장관리계획 수립할 때 5년마다 재검토 의무 있다. 그리고 A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때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는데 그 내용 옆에 써봐. CAN이라고 can. 지금 머스트 아니야 이거. can CAN. 그 내용 옆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다음 중 필요한 걸 포함하라는 얘기야. 다 포함해야 한단 말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can이라고 쓰면 됩니다.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 높이,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그리고 완화할 수 있겠죠. 계획관리의 건폐율은 50%. 이게 엊그제 모의고사. 용적률 125%. 생산관리 농림지역 자연녹지면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은 그에 대한 완화는 없고. 그죠? 그리고 성장관리 계획구역 지정은 어디에 한다? 특광, 특시, 특도시군이 녹관농자에 하게 되고 절차는 의협심을 거친다. 그럴 때 의견 청취는 주민지방의회인데 지방의회는 60일 내 의견을 제시해줘라 라고 제가 정리해줬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럼 정 가운데 허가 제한 좀 봅시다. 뽑아요. 허가 제한. 여기 좀 봐보세요. 그러면 개발행위를 허가 제한할 수도 있다더라. 봐봐요. 허가 제한. 요것도 요즘에 좀 약간 나올 수 있는 트렌드입니다. 타이밍상. 당해 지역에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을 허가를 안 내주겠다고 애초에 덤비지 말라고 허가 제한을 가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어요. 시작.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다. 제가 이거 브로콜리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수목이 집단 자라. 이제는 재미없구나. 다른 걸 개발해야 되겠다. 됐고요. 요즘 사람 참 쉽게 질려요. 그다음에 이렇게 조수류가 100만 마리가 있어. 집단 서식해. 조수류 집단 서식. 그리고 얼마나 농지가 우량한지 벽시 하나를 이만해서 밥 한 공기가 나올 정도의 벽시예요. 우량 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봅니다. 요즘에 탄수화물 좀 덜 먹었더니 막 TV에서 떡만 나도 침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죠? 대부분 뭐 닭가슴살, 샐러드에 간장 한 스푼 넣고 먹는다. 그죠? 살찐다고 누가 안 줘? 집사람이 안 줘. 아니, 오늘 아침에는 웬일로 김밥을 싸준다는 거야. 탄수화물인데 봤더니 현미 덩어리에다가 그냥 샐러드 이빨 채워놓고 맛대가리 하나도 없어. 어쨌든 개발행위 나를 살 빼서 어디다 팔아먹으려고 그러나? 개발행위 허가지 그 정도 이 내용이죠. 그럼 봐요. 일단 해당 내용 부분에 심의라는 거를 거쳐서 한 차례만 시작 한 차례만 3년 으로 이내로 뭐가 되죠? 허가 제한적 정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한 차례 3년 이내. 시작. 한 차례
그럼 봐요. 그 허가 제한 사유 중 첫 번째가 지금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가 녹지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에서, 시작. 녹지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에서 수목이 집단 자라고 조수류 집단 서식하고 우량농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라면 허가 제한 지역을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겠죠? 나를 믿지 말고 잘 봐야 돼. 거기 이건 연장이 안 돼서 3년이야. 첫 번째 연장 사유가 아니거든.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개발 행위로 인해 가지고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가 손상될 우려가 있어. 말이 우려 손상 우려 허가의 제한 우와 눈 떠우와 그래서 우려. 내가 맨날 우려야. 여러분 잘까봐. 그렇죠? 이게 허가 제한적 정해야 되겠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최장 몇 년? 3년. 이것도 연장 안 되는 거죠. 그런데 3, 4, 5는 좀 달라요. 3, 4, 5에 대한 사유는 우리가 한 차례 심의라는 걸 거치지 않고 한 차례 2년 이내로 연장할 수가 있어요. 연장은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심의를 거치지 않아요. 뭐라고요? 연장은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2년이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최장으로 본다면 5년까지는 허가 제한 지역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최장 5년까지는 가능하다. 그렇죠? 그럴 때 사실은 3번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중에 요약지문 원 조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지문이 길거든. 근데 봐봐요. 설명해 볼게. 이게 뭐냐면 도시에 대한 기본 계획이나 도시에 대한 관리 계획을 뭐 하고 있대요? 만들고 있대요. 수립 입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뭐라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요 동네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었어요. 어디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병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병. 근데 이 병님께서 자기는 아파트를 짓겠대요.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예를 들어 도시지역 중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보인다고 예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준주거로 바꾼다면 도시관리계획을 만들 거 아니겠어요? 그럼 관리계획을 만들고 있는 거고 이게 확정이 되어지면 허가의 기준이 굉장히 달라지겠죠. 왜? 준주거 아파트가 되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일 때 현재 그런 관리계획을 만들고 있다면 그냥 불허가 할 일은 아닌 거죠. 2번 일해야 되니까 행정 신뢰 확보가 안 되니까 야 여기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만들고 있는 거고 확정되어지면 허가의 기준 달라지니까 그냥 허가 제한 지역 최장 5년까지 정하고 나중에 확정되면 그때 가서 얘기하자. 이게 행정의 신뢰 확보에 더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ing 옆에 써봐봐. ing 옆에. 수립 ing 옆에 써봐. 플러스하고 허가 기준 크게 변경. 허가 기준 크게 변경. ing 옆에 플러스하고. 그러니까 허가 기준이 크게 변경되는 거야. 그러면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정도 이해해 보시면 내용들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많이 나왔던 문제가 뭐였냐면 네 번째였어요. 봐요. 네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에요. 시작.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데 여기가 최장 5년까지거든요. 그럼 봐봐요. 하나 여쭤볼게요. 요 동네에서 만약에 정비 사업이 이루어져서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개량이 이루어진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도로 등의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등등등 이런 식으로 세팅돼 있으면서 여기를 뭘로 정했다?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의 구역으로 정해진 거야.
이 사업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세팅됐는데 요 자리에 A란 자가 와서 지구단위 계획상 도로부지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에 건물을 짓겠대. 도로부지로 세팅된 동네에다가 그럼 개발행위 허가 내줘 안 내줘? 안 내줘. 하지만 이거를 건건이 A부터 Z까지 대거리하면서 답변을 해줘야 돼. 구차나 상당히 구차나 사업이 지연을 시킨단 말이야. 안 되겠다. 야 이거 아예 허가 못 내준다고 제한적으로 묶어버리자. 라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지역에다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묶어줘. 기본 3년에 연장 2년, 최장 5년까지. 그래서 정비사업의 지장을 안 주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의 취지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지역은 최장 5년까지, 심의 거쳐 한 차례 3년, 심의 없이 한 차례 2년, 최장 5년까지는 허가 제한적 묶어줄 수 있다. 여러분 앞으로 재개발 같은 거 정비사업 이루어지는 동네 가보시면 그 동네 정비구역 지정돼 있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돼 있으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이 보통 같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못 내주니까 댐비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리고 요즘에 또 핫한 게 뭐냐 이거야. 뭐냐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시장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다. 시장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요즘에 이게 좀 핫하다. 난 요번에 느낌이 좋아. 5번 이거 32의 느낌이 아주 괜찮아. 봐봐. 왜 그런지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여러분,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때 도로 등의 설치가 곤란한 동네예요? 가능한 동네예요? 곤란하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고 이게 진짜 뭐라고요? 가능하다면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잖아 지금. 이해갑니까? 그럼 가능하니까 여기다 대해서 요 갑한테 개발행위 허가를 내줘. 하지만 대부분들의 행위 제한이 이제 완화가 되니까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거거든. 그러면 개발행위는 허용해 줄게, 완화까지 시켜줄게, 대신 도로 만들게 돈 좀 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곳은 개발행위잖아 사실은 지자체의 장이나 흥분 상태예요. 뭐가 완화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막 개발행위를 막 이빠이하고 막 개발행위하고 막 개발행위하고 막 개발행위 했는데 다 짓고 났더니 어머나 길이 없네. 어쩔 거야. 이런 일이 왕왕 있나 봐. 아무래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원래 서두르면 실수를 하잖아. 그러다 보니 야 이러지 말자.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행위가 행위 제한 완화로 집중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하는 곳과 제한적으로 묶어주는 거, 개발행위 하는 곳과 제한적으로 묶어주는 거 이런 식으로 좀 완급 조절을 하자. 그래서 흥분하지 말고 기반시설 설치 등등 여러 가지를 보충해 주면서 개발행위 같이 해야지만이 난개발이 안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묶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기본적으로 뭐다? 심의 거쳐 한 차례 3년이고 연장은 심의 없이 한 차례 2년이라 최장 5년까지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허가 제한적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는 없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허가 제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뭐라고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허가 제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야. 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해가지고 큰 건물 짓겠다는 거 조그맣게 지라고 강화했는데 걷다 대고 허가 제한 또 가한다면 미쳐버리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물어봐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된 지역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 정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취지를 이해해 보라고. 너무 제한이 세버리면 어떻게 된다? 헌법에 어긋나. 너무 제한이 세버리면. 그러면 위헌 판결 받으면 여러 가지로 골치 아파지거든. 그래서 완급 조절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법 만드는 것도요. 항상 여러분 법을 만드는 분들은 헌법학자를 대동하고 만듭니다. 헌법을 어긋나 안 어긋나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해야지 문제가 안 생겨. 근데 꼭 하고 나서 나중에 서슬퍼런 뭐하죠? 이
권력 앞에서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지나고 나서 그거 아니었었어. 나중에 가서 얘기하잖아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이야. 됐고요. 그 정도. 그 다음에 가운데 뭐라고 나와요? 국시도가 제안한다면 시군의 의견을 들어줘라. 여기는 주민 의견이 없어요. 뭐 좀 물어볼게요. 여기가 의정부시예요. 의정부시인데 여기 허가 제한 지역을 정해요. 근데 국시도가 정한대요. 국장 도지사가. 그러면 의정부 시장도 모르는데 국도가 여기 허가 제한 지역을 정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실무자가 의정부 시장인데. 그래서 국시도가 제한권자이면 시군에게 의견을 들어줘라. 여긴 주민 의견이 아니에요. 거기서 주민 의견은 오로지 성장관리 계획뿐입니다. 알았죠? 오해하지 말고. 그런 다음에 가운데 밑에 심의 거치고 해제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재판 좀 봐봅시다. 만약에 여기서 봐요. 철새 도래지어서 허가 제한 기간 3년을 정했네. 철새 도래지어서. 그런데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철새가 안 와. 친구가 약 먹고 죽었다고 소문났나 봐. 그러면 이미 지정할 의미가 없지. 그러면 3년 채워야 돼? 끝나기 전이라도 해제해야 돼. 끝나기 전이라도 해제하여야 한다. 시작. 끝나기 전이라도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죠? 끝난 후에나 해제한다가 아니라 끝나기 전이라도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정도 이해해 봅니다. 그러면 1일 문제에서 7번 좀 봐봅시다. 7번 개발행위 허가 제한 및 공공시설 귀속으로 틀린 겁니다. 4번, 5번 아직 안 배웠으니까 1, 2, 3번까지만 보고 쉴게요.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손상될 우려 동그라미, 우려가 있는 지역은 심의 동그라미 하고요. 한 차례만 3년 이내 제한할 수 있다. 맞죠? 이건 두 번째 사유니까 연장이 안 되니까 3년 심의 거치고. 두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심의 거치지 아니하고 동그라미 아니 2년 연장. 땡큐. 키워드 아니 2년 연장. 됐습니까? 맞는 얘기. 세 번째, 제한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허가 제한 지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전이라도가 키워드. 전이라도 해제하여야 한다. 시작. 전이라도 해제하여야 한다. 그 정도. 4번, 5번은 쉬었다 풉시다.